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사망자도 12명입니다. 현재 16,000여 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잠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후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면 확진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그리고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식 기자, 먼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잠시 후면 확진자 숫자가 변동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1,146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완쾌돼서 퇴원, 즉 격리해제된 사람은 2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12명입니다.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16,700여 건입니다. 오늘 추가로 오전에 더 늘어난 사람은 169명인데요. 지금 대구에서 134명, 경북에서 19명이 늘어서 역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가 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30대 몽골인 남성 어제 사망을 했고 첫 외국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하신 대구시 발표에서 포함됐던 분인데 12번째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기자, 이게 크게 이제 집단 감염 고리를 타고 확진자가 좀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이번 확진자를 크게 양상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내 감염, 이게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원 내 감염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 성모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에 있는 한마음 창원병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종교 관련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관련자들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를 중심으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서울이 아닌 또 이 경남 지역에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시설들을 위주로 해서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교수님, 이 주로 집단 감염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집단 감염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지금 이제 메르스 때는 주로 병원 감염이다 보니까 병원 폐사라는 감염 관리로 이제 통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은 손 씻기, 기침 에티켓, 개인위생 철저히 해서 사람 간 전파를 차단하고 또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 휴업, 휴교, 다중집회 제한 일종의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사람 간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격리, 사람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국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를 검사 능력이 좋아서 잘 찾아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인도네시아나 몇몇 큰 인구 많은 국가에서 아직 환자가 없거나 인도에서는 3명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납득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화교라든지 많이 이동이 있는데 환자가 없는 게 과연 방역을 잘해서 그런지 진단 검사 키트가 없고 적용을 안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진단 검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하루에 이제 검사 건수도 많고 적극적으로 해서 환자가 제대로 발견된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빨리 그리고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자도 덩달아서 많이 나오는 거다, 이런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교수님, 그리고 대구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500~600명 정도, 그러니까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그냥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6명이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구에 이제 원인 불명 폐렴 환자 500여 명에서 6명이 나왔으니까 약간 1% 좀 넘죠. 그 얘기는 그 이전에 폐렴까지 진행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증상 시작해서. 증상 시작 1, 2주 정도가 이제 잠복기다라고 보니까 이제 적어도 대구에서 2, 3주 전에 지역사회 유행이 있었고 폐렴과 같은 중증 환자 이외에 경증 환자도 지금 다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인플루엔자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네, 있나요? 인플루엔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데, 뭐 한 달 전에 이제 중국 보건부 장관이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는 상황이고, 인플루엔자도 증상 시작 하루 이틀 전부터 전파력이 있거든요. 연락이 하루 이틀 전에 인플루엔자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사하고, 또 하나 이 코로나19 환자의 이 호흡기에서 발병으로부터 날짜 수로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했더니 초기에 3 내지 5일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열흘까지도 양은 줄지만 바이러스 기침 대책할 때 나온다는 얘기를 봐서는 이 잠복기하고 초기의 전파력이 꽤 높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느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들에 대한 임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 특히 청도 대남병원에서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숨졌는지 분석도 내놨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그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돌아가신 환자가 11분이고 그중에 이제 7명이 특정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7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기간 정신과 폐쇄병동에 계셨고, 그분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는 분들은 대개는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면역 상태라든가 영양 상태를 포함한 전신적인 상태는 또 대개는 안 좋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과 이소희 선생님께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이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하신 환자입니다. 이분도 정신과 장기 오래 입원했던 분이고, CT를 보면은 폐기종이라고 해서 아마도 이제 담배를 오래 피셨던 것 같고, 그래서 폐기종이 생겼고, 또 정신과 질환이 있어서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전신적인 상태가 안 좋고, 그 와중에 코로나19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환자들, 나머지 4분 중에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심장 기능이 아주 안 좋다라든가 고령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주에서 돌아가신 40세 남자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 아주 중증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무기록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감염병이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퍼졌을 때랑 병원 내에서 퍼졌을 때랑 의미가 다릅니다. 병원 내에서는 이번 그 특정 병원에서 퍼진 경우처럼 알 수 있듯이 병원 내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가 확진자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284명이고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261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추가 확진된 환자는 284명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1,261명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자세한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 중앙임상위원회 브리핑 내용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방금 이제 보셨지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망자, 어떤 분들이 숨을 졌는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떤 분들을 숨지게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단 면역이 취약한 인구가 밀집한 공간 내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청도 대남병원 이 정신병동 집단 감염 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는데요. 거기는 자연 환기가 어려워서 집단 감염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침대 없이 환자분들이 온돌에서 환자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장기간 입원해 있고 또 정신적인 기저질환이 있고 정신질환과 기저질환이 또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종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T세포나 이런 면역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더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들을 또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의 방역 대응 정책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점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피해 최소화, 완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 봉쇄 전략을 초기에 우리가 했다면, 그러니까 감염자들 조기에 찾아내서 발견하고 격리해서 더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했다면 이번에 완화 전략을 시행한 겁니다. 근데 그 완화 전략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의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경증인 환자들은 아예 음압 격리 병상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 치료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중국의 자료, 대규모 자료를 얘기했는데요. 경증 그리고 아니면 중증 정도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인 사람들은 사망자가 한 40%에 가까운데요. 이 심각한 상태인 사람들을 위주로 음압 병상이나 좀 제대로 된 시설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집단 발병이 있었지만, 집단 감염이 있었지만, 특히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망자가 많은 것도 아무리 밀폐된 공간에서 심리 상담 치료나 함께 생활하고 결국 자연 환기가 되지 않고, 사실 거기 있는 환자 103명 중에 100%가 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놀라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정신 폐쇄병동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금 전 들어왔던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오전에 추가 확진자 수가 169명이었고 맞습니다. 오후에는 115명이어서 합쳐서 오늘에만 284명의 추가 확진자 수가 나온 거고 누적 네. 확진자가 1,261명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284명의 환자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처음 1,000명을 넘어서 이제 1,200명을 넘어선 겁니다. 1월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나왔으니까 한 38일 만에 지금 1,200명을 돌파한 셈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임상위에서 지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방역 당국에서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이런 데 한계에 많이 봉착한 만큼 사실은 이제는 그 완화 전략으로 가면서 이 방역의 주체도 이제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개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서 손 씻기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 자원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대형 병원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폐쇄되게 되면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께서도 주로 이제 이 환자의 경증, 중증 이거를 좀 분리를 해서 좀 치료를 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임상위원회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큰 그 흐름에서 동감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뭐 에크모라든지 고도의 의료 수준이 있는 데서 하는 게 마땅하고요. 중간 환자들은 음압은 아니더라도 다인실에 코호트 병실로 해서 이동형 음압기를 넣어서 좀 안전하게 진료하는 식으로 가고, 경증의 환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261명의 환자지만 격리 해제는 24명밖에 안 됩니다. 계속 축적이 될 겁니다. 이 경증 환자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되고 중증 환자는 2, 3주가 걸리면 계속 병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의 환자를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것보다는 대형 스타디움이나 뭐 도움 실내 경기장을 비워서 거기다가 우리가 침상을 2m 간격으로 쭉 늘어놓고 거기에 경증 환자들을 입원을 시키고 의료진들이 살피면서, 왜냐하면 경증 환자들이 또 전염성이 있거든요. 자가격리하면서 사실 자가격리를 잘 지킬지도 의문이고, 또 경증 환자 중에 일부는 또 중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검사를 통해서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경증 환자를 자가격리하기보다는 대형 스타디움, 체육관에 입원을 시켜서 의료진이 살피면서 그 집중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팬데믹 인플루엔자의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여태까지 미국이라든지 많은 나라가, 중국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병실을 뭐 확보한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에서 1차, 2차, 3차 의료 전달계로 근만성 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응급 환자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더 큰 재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실내 경기장을 지금 뭐 스포츠 경기도 거의 접는 상황이니까 실내 경기장을 좀 동원해서 이런 경증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또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 네,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후 추가 확진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철호 기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군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조금 전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확진자가 284명 추가됐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1,2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로 확진된 284명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1명 추가돼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밖에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거나 기관 삽관을 한 위중 환자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소 마스크 치료를 받는 등 중증으로 분류된 환자도 13명에 이릅니다.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모두 2716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지금까지 24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대구는 집단 감염의 고리 중 하나인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중에 완치돼 퇴원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대구 경북 확진 환자 중 완치되어 퇴원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37번째 환자로 47세의 남성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추가 확진자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대구시청 공무원 1명을 포함 총 공무원 3사람 이 확진 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확진 환자들은 격리 조치되었고 해당 시설은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3사람 공무원이 확진 환자가 나온 곳은 대구시청 별관, 동부소방서 동촌 119 안전센터,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등입니다. 참고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제부시장은 어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계속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의료관계자 3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명, 화근검사 3명 또 추가 확진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은 계명대 동산병원 전산정보팀, 동산병원 방사선사, 그리고 곽병원 간호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남구 대명동 고운재활요양병원, 북구 학원 강사 3사람이 있었던 곳은 북구 동천동 올리브 영어 수학학원, 수성구 범물동 에스겔 어학원, 달서구 두류동 한솔 플러스 공부방입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의 접촉을 막는다면 지역사회로의 광범위한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천지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방역 대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와 예배 중 밀접 접촉할 것으로 추정되는 1,001명과 유증상자 1,19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완료하였고 오늘부터는 전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이 코로나 사태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께서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여 하고 자기 보호에 신경 써 주십시오.
추가적인 시민사회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면 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 4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오늘부터 대구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합니다. 대구시는 어제 말씀드렸던 마스크 1천만 장 중에 200만 장을 오늘 확보하여 구군 행정망을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나머지 800만 장도 조속히 시민 여러분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해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네, 대구 다음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이 경북입니다. 이곳도 청도 대남병원과 복지시설 3곳 등 신천지교회 관련자와 연관된 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경상북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이 어제 완전히 입수가 되어서 추가로 명단이 4,036명입니다. 지역별로 구미가 1,547명, 포항이 1,389명, 경주가 436명, 안동이 247명, 김천, 칠곡이 각각 121명, 23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조금 전에 시장 군수님 영상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오늘 중에 이분들을 전수조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2월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2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상황은 전시에 준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전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칠곡, 미랄, 사랑의 집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통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여자를 통한 2차 감염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상북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을 통보받았으며 명단 전원에 대해서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오늘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실시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사전 안내를 드리고 경북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구성된 이동검진팀에서 유성정자 및 의심 정상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신천지 교회 신도분들께 강력한 협조를 권고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동검진 상담팀과의 면담을 통해 정산 유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양원,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단검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도 여러분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참여는 도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신천지 교회 신도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위기는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KBS 네트워크망을 연결해서 지역별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확진자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 대구 경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대구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을 찾아내서 관리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연결하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먼저 대구 경북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는 23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167명, 경북이 69명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망자도 1명 더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73살 남성으로 오늘 새벽 1시쯤 숨졌는데요. 이 남성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기저질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전국 사망자 11명 가운데 대구 경북 사망자는 10명으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 7명, 대구 2명, 경주 1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된 환자도 처음 나왔습니다. 37번째 확진자인 47살 남성인데요. 지난 18일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다가 그제와 어제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합니다. 네, 대구 신천지교회 조사와 검사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는 오늘부터 신도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전수 검사합니다. 현재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 9천여 명은 모두 자가 격리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경찰이 대구시와 함께 이들의 자가격리 상태를 집중 관리합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전화로 자가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도 어제 경북 지역 신천지 신도 4천여 명의 명단을 입수해 오늘부터 시 군별로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증상자와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성지순례단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까지 확진자들의 자녀 2명이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오늘도 10명이 추가 확진을 받아 2차 감염자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대남병원의 확진자들을 병원 내 다른 공간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또 있는지 전국 520여 개 정신과 폐쇄병동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건물을 통째로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부산 확진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부산시는 조금 전 확진자 2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시가 집계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57명으로 늘었는데요. 확진자 가운데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일했던 곳으로 현재 건물을 통째로 봉쇄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 상태인데요. 부산시는 이 확진자가 병원 2층에서 9층까지 다닌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양병원에는 7, 80대의 고령 환자가 많은 데다 전체의 30%는 중증 질환자라 2차 감염의 우려가 컸는데요.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추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요양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 24명의 경우 오늘 부산의료원 1인실로 옮겼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의 상황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온천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의 확진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29명을 온천교회 관련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과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구 신천지교회와의 관련성 등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신천지교회 교인과 관련해 부산시는 현재 500여 명의 예배 참가와 증상 유무 등을 살피고 있으며 명단이 추가로 통보되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이번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은 한마음 창원병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병원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경남 도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미령 기자, 이 경남은 확진자가 오늘 10명 넘게 나왔다면서요? 네, 경상남도는 오늘 확진자 13명이 추가되면서 차례별 발생 상황과 동선 등을 파악하느라 분주합니다. 경남도청도 이렇게 정문 출입구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출입구를 모두 폐쇄해놓고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확진자 13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경남 지역 확진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7명, 거창군 3명, 김해시 1명, 거제시 1명, 창녕군 1명입니다. 거창과 창녕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추가 확진자 가운데 37번 확진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53살 여성으로
한마음 창원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간호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는 신생아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진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마음 창원병원은 전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폐쇄 기간은 2주 정도로 선별진료소와 응급실도 모두 폐쇄됩니다. 이 기간에는 입원 환자 100여 명과 보호자 등은 모두 외출이 금지되며 면회도 전면 통제됩니다. 이 병원은 지난 22일, 23일 잇따라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 폐쇄됐다가 어제 오전 재개원했지만 다시 폐쇄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이 병원을 감염병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이르면 내일부터 확진자 최대 15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상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국립마산병원을 2차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교인 검사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시작된 이번 주가 경남에서는 중대 고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번엔 울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환자도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로 파악됐습니다. 울산 연결합니다. 이상준 기자, 울산은 확진자 수가 모두 5명으로 늘어난 거죠? 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돼 울산시가 자체 집계한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로 20대 남자 대학생인데요.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제뒤로 보이는 울산대학병원의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대학병원 음압병실에는 확진자 5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이들의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울산대학병원 음압병실 5개가 모두 차 울산시는 이동식 음압병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의 5번째 확진자는 울산 남구에 사는 21살 남자 대학생으로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31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8일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난 이후 가족과 함께 식당과 병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울산시는 부모 등 가족 4명을 현재 자가 격리했고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과 병원은 소독 후 일시 폐쇄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또 어제 추가로 확진된 4번째 확진자가 검체 채취 이후 교회 새벽기도를 2차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울산시가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병원에서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이번엔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지한 기자, 충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청북도는 충주의 한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어제 충북에서는 사흘 만에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충주와 음성에서 확인된 충북의 4번째, 5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모두 17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가족과 직장 동료, 또 병원 관계자 등 밀접 접촉자 31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관리하는 인원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충북에서 5번째 확진자로 확인된 충주의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선 양성 판정 환자에 준해서 이 여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의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 38곳은 폐쇄 조치됐고 또 방역 작업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신천지 신도 1명을 확인했지만 의심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확진 환자 또는 코로나19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과 접촉한 지구대가 잇따라 폐쇄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주점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경찰관 5명은 자가 격리됐고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강서지구대도 내일까지 폐쇄됩니다. 충북 지역 박시군 153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황주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이틀 새 7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이들 중에는 운동 강사나 간호사처럼 여러 사람과 밀접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대전 충남은 잠잠하다가 어제부터 확진 환자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네, 대전과 충남 지역은 그동안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진 환자 수가 적었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충남 천안에서 4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데 이어 대전에서 오늘 하루만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확진 환자는 모두 12명입니다. 특히 오늘 확인된 대전 지역 확진자는 모두 30, 40대 간호사와 지하철 역무원 등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직업군으로 밀접 접촉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근무한 곳은 소아과와 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오늘 확진 판정이 나온 즉시 입원 환자 23명과 의료진 16명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역무원이 근무한 대전 지하철 월평역은 현재 폐쇄됐고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마치고 저녁 6시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확진 환자는 정부 대전청사 인근에 있는 산림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인데요. 산림청이 지정한 산림기술 전문기관으로 산림청 출입이 잦았을 것으로 추정돼 정부 대전청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판정을 받은 천안의 확진 환자들도 한 명은 댄스 스포츠 강사 등 접촉자들의 2차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확진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 대로 긴급 재난 문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전국적인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당국 오후 발표 포함해서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오전보다 115명이 더 늘었습니다. 1261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집계로 어제보다는 284명이나 늘었고요. 신규 환자 대부분이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사망자는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숨지며 12명으로 늘었는데요. 격리 중인 환자는 1225명으로 또 어제보다 대폭 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완치된 환자 수는 24명으로 어제보다 2명이 늘어났습니다. 새로 집계된 전국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 수 가장 많은 곳은 여전히 대구입니다. 현재 71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경북 지역이 다음으로 317명.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인 부산, 경남으로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은 58명, 그리고 경남은 34명인데요. 두 지역을 합쳐서 누적 확진자 수가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역시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은 49명, 그리고 경기 지역까지 합쳐서 이제 모두 1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별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요. 지난 20일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뒤 엿새 만에 10배 이상 급증을 해서 1261명으로 늘어났고요. 이 가운데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가 전체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방실 기자가 확진자와 사망자 특징도 분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 대구 신천지 교회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을 해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당과 부산 온천교회 그리고 칠곡에 있는 미랄 사랑의 집에서 역시 30명 안팎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종교 행사 그리고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생활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확진자의 연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사회활동이 활발한 20대부터 20대가 최고로 높죠. 그리고 50대와 60대까지 환자는 고루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망자를 봤더니요. 12명 가운데
10명이 50대 이상이고 그리고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즉 코로나19의 감염자층은 연령대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망자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코로나19의 치사율 자체는 과거 메르스나 사스보다 낮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조금 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들에 대한 임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숨졌는지 분석도 내놨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돌아가신 환자가 11분이고 그중에 이제 7명이 특정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7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기간 정신과 폐쇄병동에 계셨고 그분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는 분들은 대개는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면역 상태라든가 영양 상태를 포함한 전신적인 상태는 또 대개는 안 좋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과 이소희 선생님께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이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하신 환자입니다. 이분도 정신과 장기 오래 입원했던 분이고 CT를 보면은 폐기종이라고 해서 아마도 이제 담배를 오래 피셨던 것 같고 그 폐기종이 생겼고 또 정신과 질환이 있어서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전신적인 상태가 안 좋고 그 와중에 코로나19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환자들, 나머지 4분 중에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심장 기능이 아주 안 좋다라든가 고령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에서 돌아가신 40세 남자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주 중증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무기록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퍼졌을 때랑 병원 내에서 퍼졌을 때랑 의미가 다릅니다. 병원 내에서는 이번 특정 병원에서 퍼진 경우처럼 알 수 있듯이 병원 내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 이 발표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네, 발표 내용은 이제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의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연 환기가 안 되는 시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침상이 아닌 온돌에서 계속 자고 먹고 하는 이런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환경이 더 감염의 위험을 높였고 특히 장기 입원한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더 치명률을 높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 중앙임상위원회가 어떤 곳이죠? 네, 중앙임상위원회는 정부의 직속기관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하고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의료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 이 감염내과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선생님들이, 임상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만든 임상기구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자문기관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하고도 긴밀히 상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조율하지만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다고 항상 전제를 갖다가 깔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코로나19 치료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크게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지금 많은데요. 이제 사망자까지 나오니까 또 중증 환자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에볼라 치료제가 하나 지금 응용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항말라리아 약제입니다. 근데 원래 가장 효과가 좋다는 지금 에볼라 치료제는 국내에서 도입이 못 될 것이다라고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 임상위원회에서 이게 잘하면 국내에서 임상시험으로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에볼라 치료제는 아직 국내에 지금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모든 물량이 지금 중국에 가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임상시험하는 중국에서는 지금 환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임상시험을 할 대상자를 조금 구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한국이 그 대상자를 갖다가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약제 중에서 이제 4가지 정도가 유망한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하고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국내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이 2 약제를 우선 추천했고, 3번째가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인 미국 회사의 렘데시비어입니다. 이것이 동물 시험에도 상당히 효력이 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데 중국 우한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700여 명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된대요, 환자가. 근데 우한시가 지금 환자가 줄어서 300여 명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서 한국에서 좀 추가를 하면 이 효력을 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한다면 국내에서도 유력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일 전에 이제 일본 회사가 조류독감 팬데믹 인플루엔자에 쓰는 파비피라비어라는 항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조류독감 팬데믹에 한해서가 된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인플루엔자 치료제죠. 수일 전에 이제 중국 선전에서 7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국내 식약처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긴급하게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JP 모건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 10,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고 또 눈에 띄는 점이 내달 20일이 정점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예측이 조심스럽지만 예측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40 내지 70%라는 수치는 아마도 코로나19를 앓고 나면은 회복한 분들은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안 걸린다라는 전제하에서 환자가 생기고 회복한 분들이 늘어나면 점차 늘어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할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대개 40% 아니면 최대 70%에서는 유행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모델링을 가지고 아마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하버드대 교수가 올해 전 세계 40에서 70%가 감염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했던 내용 같고, 그 JP 모건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이냐 이건데 이거에 대한 전망을 내달 20일이 정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직도 불확실성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까이 있고 일정 교류가 많다 보니까 먼저 유행을 이렇게 크게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 중국하고 가까운 한국, 일본, 뭐 태국, 싱가포르이 우선 유행이 크고 뭐 이태리라든지 뭐 미국도 지금 결국 유행할 거라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파고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나가는 가운데 한번 앓고 나서 회복이 된 사람은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회복 환자들이.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유행이 종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위생이라든지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집회, 이 휴교를 통해서 이거를 좀 더 일찍 당기면은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수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들 애를 먹고 있는데 만약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마스크 품귀 내지 부족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좀 풍족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규정된 KF80이나 덴탈 마스크를 권하지만 없을 때는 면 마스크를 3중으로 두텁게 해서 3개를 겹쳐서 그러니까 면 마스크 중에 3중으로 두터운 마스크가 있습니다. 두터운 마스크. 마스크를 3개 쓰는 게 아니라 면 마스크 중에 두터운 마스크를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물방울이나 이 수액 액체가 투과가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기침 재채기 할 때 비말이 마스크를 투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면 마스크 두꺼운 거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 청도 대남병원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요. 대한신경정신과학회에서는 이 격리 치료 중인 지금 환자 80여 명을 좀 빨리 이송해라 이제 이런 거고, 이 정부는
정신질환과 기저질환이 모두 같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동시키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뭐 환자 발생은 이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사망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위해서 좀 선별해서 빨리 대학병원 시스템 잘 돼 있는 대로 옮겨서 치료함으로 해서 생명을 좀 살리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결정됐고 또 전국적으로 부족한 마스크 공급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기자, 그럼 어린이들은 언제부터 어린이집에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갑니다. 이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등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각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행사 등에 대한 지침도 강화됐습니다. 일회성 행사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사, 신체 접촉이 있는 야외 행사, 또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친목 모임이나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에서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는 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스크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죠? 네, 오늘부터 마스크 수출이 제한됐고 또 공적 판매처로 출고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50%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에 우선 100만 장 공급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을 통해서 살 수 있는데 내일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가 걱정입니다. 병상이나 의료진이 여전히 크게 부족하죠? 네,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원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정부가 대구 지역에서 봉사할 의료진을 그제부터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5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진이 많이 부족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병상 확보를 위해 대구 지역뿐 아니라 대전 충청권과 경남 마산 지역의 병상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이 있는 국민안심병원 91곳도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젯밤 전국 신천지교회 신도 21만 2천 명의 명단을 확보해 증상 여부 확인과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검역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모레 회동을 갖고 코로나 사태 대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태훈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법안 제안에 나선 의원까지 모두 마스크를 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신속히 처리됐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취약계층 마스크 우선 지급,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수출 제한, 위험지역 외국인의 입국 금지 근거 등이 마련됐습니다. 필요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도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최대 봉쇄 표현으로 이틀째 비판이 계속되자 수습의 안간힘입니다. 두려움 속에 계신 시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논란을 일으킨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통합당은 대통령이 늑장 대응에 사과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는 하지 않으면서 대구 경북이 발병지라도 되는 것처럼
봉쇄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은 물론 지역 자체를 모독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28일 코로나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초당적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코로나 추경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염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구 경북 출신의 한국인들을 입국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격리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베트남 다낭에 격리됐던 우리 여행객들은 이틀 만인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한국 국민과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집계 결과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전 세계 27개 국가와 지역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16개 국가와 지역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과 타지키스탄 등 11개 국가와 지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베트남 다낭에서 격리됐던 한국인 18명이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23일 베트남에 입국한 뒤 격리될 뻔했던 대구 출신 가족 4명과 어제 추가로 다낭에 들어간 대구 출신 한국인 2명도 같은 비행기 편으로 귀국했습니다. 모리셔스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신혼부부 17상 34명도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해안 지역의 비나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밖에도 영서와 영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최고 8cm, 경북 북동 산간 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영남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10도, 광주 1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 호남 해안을 시작으로 낮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284명, 그리고 누적 확진자는 1,261명입니다. 저희 KBS는 뉴스특보를 통해서 정부 대처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대응, 그리고 개인별 행동 요령을 수시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 협조가 꼭 필요할 때입니다. 손이 모자란 곳에 자원에서 내려가는 의료진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